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 2x 빼기 y는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9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을 조금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요걸 바꿨으면 y는 2x 빼기 1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려면 이 y값은 x값의 2배에서 1을 뺀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의 해를 구해봤을 때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요, x, y에 대해서 x값을 하나씩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가 되어야만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봤었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y도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x가 3이 되면 y는 5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이 y값이 항상 x값의 2배에서 1을 뺀 것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1의 2배에서 1 빼면 1이죠? 2의 2배면 4고 거기에서 1 빼면 3입니다. 3의 2배면 6이고 거기에서 1 빼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뭘 의미하느냐,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y값이 x값의 2배에서 1을 뺀 것과 같아야 되는구나,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요 식은요, 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이 결국 x의 2배에서 1을 뺀 값이 y와 같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만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쓸 때에는 x, y라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배웠죠? 자,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요 등식을 성립하게끔 만드는 x, y예요. 근데 y값이 요러한 관계에 있을 때만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요걸 다시 쓰게 되면 x, 2x 빼기 1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x, 2x 빼기 1로 쓸 수가 있고요. 그 해가 무수히 많은 이유는 x값이 어떤 값이 오더라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 방정식도요, 똑같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밑으로 써봐야 되겠네요. 여기다 써보면, 요걸 다시 바꿔 쓰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y값이 x값의 마이너스 3배에다가 9를 더해준 것과 같아야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9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은 뭘 푸는 거라고요? 바로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와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해에서 공통인 해를 찾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공통인 해라는 건 결국 누구와 누가 같은 거예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그때 x, y를 찾아내라 라는 거고요. 자, x는 둘이 똑같으니까 결국 누가 똑같아야만 2x 빼기 1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똑같아야만 공통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2x 빼기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9와 같다, 요 식으로부터 공통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5x가 되고, 자, 마이너스 1 넘기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x가 2일 때의 요 순서쌍은 2, 3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요 순서쌍도 2, 3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아지는 x값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는 2, 3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요, 이 각각의 방정식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좌변에는 y만 남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변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변에는 y만 남기고 우변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두 식의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둘 다 y는 이런 꼴로 바꾸는 게 조금 귀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위의 거에서 y는 2x 빼기 2를 구해낸 다음에 아래식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아래식의 y 대신에 요 2x 빼기 2를 대입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자, 갑니다. 3x 플러스 원래는 y였는데 요 y 대신에 2x 빼기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요런 관계를 만족하면 위에 거에 해가 되는데 그 해를 그대로 이 아래식에 대입하면 위에 거에 해도 되면서 이 아래식의 등식도 만족시키는, 즉 아래식의 해가 되는 그런 x값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보면 여기가 2x 빼기 1이 되겠죠? 얘가 이퀄 9가 돼요. 그럼 여기서 구해내면 결국 5x는 10이 되어서 아까랑 똑같은 x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x는 2 됐죠? 그러면 여기에 x값에 2를 대입해서 y는 3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2,3이라는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둘 중에 하나만 y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을 그대로 두 번째 방정식에 y 대신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y 대신에 누구를 2x-1을 그대로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요렇게, 그죠? 이걸 대입한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는 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입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y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y끼리 서로 같다고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식에 더 이상 y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y를 없애버렸죠. 그죠? 그래서 y를 없애면 x들만의 식만 남기 때문에 그 x들만의 식으로부터 x값을 먼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2x 빼기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9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은 y를 없애는 겁니다. 그죠? 그럼 y를 없애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y고 여기는 플러스 y니까 더하면 0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y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2x 더하기 3x니까 5x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그냥 10이 나와요. 그래서 x는 2를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x는 2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위의 식에 대입하면 4-y는 1이니까 y가 3이라는 거 구해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래식에 대입해도 6 플러스 y가 9니까 y는 3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x는 2고 y는 3이니까 우리는 순서상 2,3으로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뭐예요? 요식과 요식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뺀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감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는 더할 가자고요. 감은 뺄 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감법, 그러면 두 개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변변 더하거나 변변 빼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y를 없앴잖아요. 그럼 혹시 x를 없앨 수도 있나요? 근데 x를 없애려고 봤더니 하나는 2x고 하나는 3x라서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는 이 2x, 3x를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요 x의 계수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요 위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 요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6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등식의 양변에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얘는 6x 빼기 3y는 3이 됩니다. 여기 이제 위의 식에 3을 곱해준 거예요. 양변에. 그 다음 아래 식에 2를 곱해주면 6x 플러스 2y는 18이 되는 거죠.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양변을 더하거나 빼주는 걸로부터 x를 없앨 겁니다. 그럼 6x, 6x니까 이쪽에는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3y에서 2y가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5y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y는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3이니까 이 y는 3을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대입하셔서 x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 대입하면 2x 빼기 3이 1이기 때문에 x는 2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아래 식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x 플러스 3이 9기 때문에 x는 2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2,3이라는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혹시 x를 소호하고 싶은데 x의 계수가 서로 다르면 이 양쪽의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소거하면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감법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을 변변 더하거나 빼는 것은 맞지만 혹시 소거하는데,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맞춰준 다음에 소거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빼기 2y는 7이고요. 그 다음에 5x 빼기 4y는 3인 이러한 연립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먼저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하려면 요 위에 것든 아래 것든 하나를 y는 뭐뭐뭐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요, 2y는 3x 빼기 7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3x 빼기 2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2분의 3x 빼기 2분의 7을 그대로 어디에다 대입해 주면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식의 y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해 주면 뭐가 되냐 하면 5x 빼기 4배에, 자, 괄호 열고 2분의 3x 빼기 2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분배합니다. 요렇게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하면 5x 빼기, 자, 2하고 4하고 약분되면서 2만 남죠? 그래서 6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역시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 남습니다. 그래서 14는 3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요 우변은,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14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국 x는 1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x 대신 1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은 2분의 33 빼기 2분의 7이 되는 거라
2분의 얼마? 26이 되겠죠? 결국 y 값은 2분의 26, 즉 13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13, 요렇게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쓰면 11,1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지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가감법인데, 가감법을 사용하려면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하거나 빼서 x가 되었든 y가 되었던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소거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x를 소거시키려고 봤더니 하나는 3x고 하나는 5x예요. 따라서 두 개 개수를 일치시키려면 위의 식에는 5를 곱해야 되고 아래 식에는 양변에 3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y는요,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4예요. 즉, 이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2만 곱해주면 y의 개수가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쉬운 쪽 문자를 소거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의 식의 양변에 2를 곱해주면 6x 빼기 4y는 14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 식은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변변 어떻게 해줘야만,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와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빼줘야만 y가 없어지겠죠. 됐죠? 그래서 변변 빼주면 6x에서 5x가 빠지니까 x 하나 남고요. 그 다음 14에서 3 빠지니까 11 딱 나옵니다. 그럼 x가 11일 때 y 값을 구하고 싶으면, 자, 위의 식이 되었든 아래 식이 되었든 아무 데에나 x 대신 11을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우리는 위의 식에다가 x 대신 11을 대입해보면 33 빼기 2y가 7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넘기고 넘기면 26은 2y가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13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13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1이고 y가 13인 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는데, 대입법을 이용해서 푼 게 쉬운 경우도 있고요.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만약에 여기가 2y가 아니라 그냥 y였다 그러면 이 대입법이 더 쉽습니다. 그냥 y는 3x 빼기 7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여기가 2y다 그러면 오히려 대입법을 사용할 때 y는 이런 꼴로 정리하는 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감법을 사용하되, 가감법을 사용할 때에는 또 x나 y 중에 소거하기 쉬운 쪽으로 가감법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